중대부중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국어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업과 과제를 해야 하니 여러분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든 이때에 나의 작은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귀뚜라미 같은 존재가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 귀뚜라미 시를 공부하고 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매미와 귀뚜라미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 속의 매미와 귀뚜라미는 어떤 존재인가요? 매미는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높은 가지에서 마음껏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삶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귀뚜라미는 깜깜한 밤, 아무도 못 보는 지하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토하듯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울음을 울고 있는 소외되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비록 깜깜한 밤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듯 울고 있지만 여기 살아있음이 분명하고 머지않아 맑은 가을 하늘을 맞이하는 날의 우는 울음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는 가을이 되면 지금의 울음이 노래가 될 것을 굳게 믿고 현재 매우 미약하지만 귀뚜루루 뚜루루 작은 소리조차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158쪽과 학습지 11쪽을 펼쳐보세요. 오늘은 문학을 감상하는 4가지 관점으로 귀뚜라미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4가지 관점은 작가의 관점, 작품의 관점, 현실의 관점, 독자의 관점인데 각각의 내용이 기억나나요? 여러분 공책 한 면 가득 필기를 해두라고 했었는데 필기해 놓은 공책도 같이 펼쳐놓고 오늘 공부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해 볼까요?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성향, 작가의 삶의 경험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요소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작가의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귀뚜라미 시의 작가는 나이덕 시인인데요. 나이덕 시인의 간단한 소개가 담긴 영상을 통해 나이덕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섬세함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시인 나이덕. 나이덕은 1966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일하던 보육원에서 외로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일찍 철이 들었다. 10살 때 서울로 이사한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백일장에서 상을 받으며 문학과 인연을 맺는다. 문예반 활동에 푹 빠져 살던 고등학교 때는 서점을 드나들며 시집을 읽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는 딸이 법대에 가기를 바랐으나 나이덕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한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5개나 할 만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문학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품을 창작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로 일하면서도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뿌리에게라는 시가 당선되며 시인의 길을 걷는다. 당시의 모순된 교육제도와 가족사 속의 아픔을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하여 모성적 본능으로 이야기한 첫 시집 뿌리에게를 발표한 그는 본격적인 시 창작 활동을 펼친다. 이후 일상 속 삶의 쓸쓸함과 고통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시를 쓰고 있다. 나이덕의 시는 상처투성이에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자연 친화적인 감성으로 차분하고 잔잔하게 감싸는 작품이 많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그곳이 멀지 않다, 사라진 손바닥 등과 수필집 반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에 수록된 귀뚜라미는 대조적 표현이 뛰어난 시로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하여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밝은 낮에 높은 곳에서 큰 소리를 내는 매미와 어두운 밤 낮은 곳에서 구슬픈 소리를 내는 귀뚜라미를 대조하여 드러낸다. 초라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했다.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에 관한 성찰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왜 시를 쓰는가? 라는 질문에 세상의 소리들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싶다는 나이덕. 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시의 소재가 떠오르면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며 저절로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창작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이덕은 동료 시인들로부터 깊고 따스한 품속에서 오랫동안 숙성시킨 정갈한 시를 쓴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상 잘 보았나요? 나이덕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섬세함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이덕 시인은 어렸을 적 보육원 원장을 지내신 어머니의 영향 아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나요? 네, 아마도 나이덕은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낮은 곳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며 성장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덕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잘나가고 성공한 존재들이 아닌 평범하고 고통과 절망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물들이었구나 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덕 시인은 글쓰기를 즐겼고 드디어 평생 시를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이덕은 어떤 작품을 주로 쓰는 작가인가요? 일상 속 삶의 쓸쓸함과 고통을 절망스럽고 슬프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시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귀뚜라미 시에서도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았나요? 또한 나이덕 시인은 상처투성이에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자연 친화적인 감성으로 차분하고 잔잔하게 감싸는 작품을 쓰는 작가입니다. 귀뚜라미 시의 귀뚜라미도 상처투성이에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이며 자연적 존재이죠. 귀뚜라미 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나이덕 시인의 작품 경향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나이덕 시인의 작품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집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그곳이 멀지 않다, 사라진 손바닥 등 다수의 시집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교과서에 등장한 귀뚜라미는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 귀뚜라미 시는 귀뚜라미를 화자로 내세워 초라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담담하게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이덕 시인에게 시를 왜 쓰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나이덕 시인은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잘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는 표현인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받기 위해서라고 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마음 깊이 잘 듣고 싶다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덕 시인의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과제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학습지 11쪽 2번 문제에 나이덕의 다른 작품을 한 편 써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지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나이덕의 작품을 찾아보고 마음에 들어온 한 편의 시를 이곳에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를 고르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과제를 꼭 수행해 주세요. 다음은 작품의 관점으로 귀뚜라미 시를 감상해 봅시다.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귀뚜라미 화자의 관점으로 시를 살펴보고 귀뚜라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보았었죠. 그것이 작품의 관점으로 시를 감상하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작품의 관점으로 감상한다는 것은 그 작품의 구성 요소로 작품의 의미를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시의 구성 요소는 시의 화자, 시적 상황, 시적 대상이며 이것으로 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시의 내용은 시의 언어적 구성 요소인 운율, 심상, 함축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운율, 심상, 함축적 언어 요소를 찾으면서 시의 주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귀뚜라미의 내용을 공부했으니 간단하게 시의 요소들로 귀뚜라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지하벽 좁은 틈 콘크리트에서 토하듯 울고 있지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매미의 힘찬 울음소리를 들으며 맑은 가을 하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귀뚜라미는 어둡고 좁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자신의 존재도 드러내지 못하고 들릴 듯 말 듯 울면서 맑은 가을 하늘을 기다리며 이 시간을 버티고 있어요.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울면서 이 소리조차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되어주길 소망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어떤 운율적 언어로 표현하였나요? 운율은 소리내어 읽어보아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귀뚜라미를 소리내어 읽어보면 이 시는 사음보와 삼음보를 주로 이용하여 리듬을 만들고 귀뚜루루 뚜루루라는 의성어를 통해 노래하는 생동감을 주고 평서형과 의문형의 종결 형태를 통해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려우니 우선 필기를 해두었다가 등교일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심상은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는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분명한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시는 언어로 되어 있지만 심상적 언어를 통해 그림을 그리게 해주기 때문에 생동감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함축적 언어는 비유와 상징이 사용된 것인데 이 시에서는 귀뚜라미 화자를 우리가 사는 사회에 비추어 해석한다면 많은 시어들이 함축성을 띠고 있어요. 귀뚜라미를 우리 사회 속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존재라고 본다면 이 시의 매미, 높은 가지,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맑은 가을 하늘, 노래, 울음 모두 함축적 시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초라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감정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건 쉽지 않죠? 자, 이제 세 번째 관점, 현실의 관점으로 귀뚜라미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의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 현실 중 시인이 문제로 삼고 있는 어떤 현실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어 그것으로 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뚜라미 시는 어떤 시대를 담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 중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어두운 삶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이 시는 시집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라는 시집에 실려 있다고 했죠. 이 시집은 1994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꼭 1994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90년대, 80년대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90년대, 80년대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보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사회적 불평등,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속에서 경쟁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고 치열하게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경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소외, 외로움, 고독, 경쟁, 치열함 이런 사회의 모습이 귀뚜라미 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모습을 문학작품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의 관점으로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관점으로 귀뚜라미를 본다면 귀뚜라미는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에 관한 성찰의 기회를 주는 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대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지금 2020년 우리의 시대 모습이 들어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현대사회의 어떤 모습인가요? 귀뚜라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귀뚜라미는 고단하고 힘든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는 현대인,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는 다른 이에게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 우리 사회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노래한 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독자의 관점으로 시를 감상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시의 의미를 내 이야기로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바로 독자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생각해요, 표현해요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귀뚜라미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과제는 독자의 관점으로 귀뚜라미 시 감상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학습지 12쪽에 여러분 시 감상을 적는 것이 오늘의 과제니까 영상 수업이 끝나면 바로 과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잘 하였나요?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공부를 하였습니다. 1학년 때 국어에 비해서 갑자기 내용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주 그리고 많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날이 온답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어려운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과제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